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에서 20일 수요일까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 기간 수혜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 세출 요약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약물의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 기술하고 표적 항원에 맞는 항체를 발굴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질환, 암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단백질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와 같이 이 두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벨기에의 바이오텍 아블리스라는 두 곳뿐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덴마크계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5,4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회사 소개는 이전 에이프릴 바이오 공모주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청약일은 7월 19일에서 20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7월 22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거립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성일하이텍, ICH, 신한제시북스펙, 수산인더스트리와 청약이 겹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일반 청약사 대상 주식수는 32만 4천 주로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NH투자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12,800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억 240만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해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증권사에 속하고 여기 NH투자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하단인 2만원을 하회한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 수혜 측에서 밴드 하단인 2만원 이하가 37.20%고요. 밴드 상단인 24,000원 이상이 가격 미채시를 포함해서 62.80%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신청 수량 기준이고요. 만일에 참여 건수 기준으로 한다면 공모가 밴드 하단인 2만원 이하가 82.43%로 대부분입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밴드 상단 쪽으로 청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건수가 단 4건이고요. 청약 수량도 38,000건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강 종착률은 14.43대1이 나왔습니다. 기강 종착률이 매우 안 좋게 나왔죠? 의무 보유 확비율은 10.66%입니다. 그러면 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한 총 36종목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이때 스펙, 리츠, 공모 규모 1조 이상 종목을 제외를 시켰고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463억으로 전체 32위,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27.50%로 전체 31위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이나 비율 모두 나쁜 수준입니다.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은 653억으로 전체 27위,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38.84%로 전체 27위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과 비율 모두 보통에서 나쁜 수준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강 종착률은 14대1로 전체 35위, 의무 보유 확비율은 10.66%로 전체 18위입니다. 기강 종착률은 매우 나쁜 수준이고요. 의무 보유 확비율은 보통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시초가 기준 수익률, 손실 가능성, 더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2억에서 500억 사이였던 종목은 12종목으로 공모가 기준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20%,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인 종목, 즉 손실이 났던 종목은 4종목으로 33% 확률, 시초가가 더블인 종목은 한 종목으로 8% 확률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300억에서 1000억 사이였던 종목은 23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38%,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7종목으로 30%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6종목으로 26% 확률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기존 주주 물량이나 총 유통하는 물량이나 모두 수익률, 손실, 더블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 수혜 측 경쟁률이 500대1 이하였던 종목은 15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0%, 수익이 아예 없었죠. 평균적으로.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8종목으로 53%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 비율이 10에서
20% 사이였던 종목은 12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46%,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인 종목은 한 종목으로 8% 확률, 시초가가 더블인 종목은 3종목으로 25% 확률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간 경쟁률은 시초가가 플러스 0%인 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나쁜 수준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의무보 효약 비율은 평균 시초가나 손실 확률, 더블 확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의 가중치를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의 점수는 56점, 순위는 25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속한 55에서 70점 사이를 맞았던 종목은 7종목으로 평균 시초가 상승률은 플러스 3%,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2종목으로 29% 확률, 시초가가 더블이었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를 기준으로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와 비슷한 기간 경쟁률에 공구음원과 바이오FDNC의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을 고려해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청약 건수는 10,000건, 청약 증거금은 400억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배정 수량입니다. 총 균등 배정 주식수를 1만으로 나누면 16.2주가 나와서 추첨으로 17주가 되고요. 균등으로 17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31대 1이 나와서 25만원당 한 주 배정, 2000주 1600만원 청약 시에는 비례로 65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가치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5% 상승한 16,800원의 매도 시 한 주당 800원 수익을 가정을 했고요. 1600만원을 3.5% 마통을 이용해서 마련한다고 하면 2일 대출이자가 3068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약 수수료도 2,000원이 있습니다. 최종 수익은 대출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제한 수익입니다. 비례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82주를 받아서 6만원, 4인 가족 청약 시에는 116주 받아서 83,000원 정도 수익입니다. 균등만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10주 청약하는 데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8만원이고요. 계산 방법은 비례 청약 시와 동일합니다. 균등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11,6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34,800원 정도 수익입니다. 하지만 21년 12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기간 경쟁률이 250대 1 이하였던 종목이 총 14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종목이 시초가 기준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8종목의 평균 손실률은 마이너스 8%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이너스 8% 손실인 경우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까지 청약했을 때와 균등만 청약했을 때의 수익 비교입니다. 이때 청약 건수 10,000건, 청약 증거금 400억, 비례 경쟁률 31대 1인 경우고요. 수익률 5%인 경우에 비례가 균등보다 49,000원 더 수익입니다. 하지만 손실률 마이너스 8%인 경우에는 비례까지 청약하면 마이너스 11만원, 마이너스 15만원, 균등만 청약하면 마이너스 23,000원, 마이너스 71,000원 손해로 비례가 균등보다 9만원 정도도 손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5% 수익도 같이 계산했지만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청약 건수, 경쟁률, 예상 수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간 수혜치 결과는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간 경쟁률이 14.43대 1로 너무 낮게 나왔죠. 물론 공모가가 밴드 하단을 하위에서 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공모가 고평가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기술특 내 상장하는 바이오 업체라면은 일단은 청약 패스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혜치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기간 수혜치 결과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